아인슈타인,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지금 말한 이 사람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데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몰입입니다. 뉴턴은 중력의 법칙을 어떻게 발견했냐는 질문에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고 답했고, 아인슈타인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99번은 틀리고 100번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맞는 답을 찾아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손정희 회장도 이 몰입을 이용해서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와 실행을 하며 지금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죠. 빌 게이츠는 Think Week라는 생각하는 주간을 1년에 2번 사람이 없는 외딴 별장에서 일주일씩 시간을 보낼 만큼 몰입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한 가지 의문이 들겠죠. 나같이 평범한 사람은 저런 사람들처럼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상관없는 이야기일 거야. 몰입이라는 책을 쓴 서울대학교 황명문 교수는 말합니다. 몰입은 나이, 학력, 지적 수준과는 상관없이 가능한 일이라고. 실제로 2007년 일반 고등학생을 몰입 상태로 몰아넣었더니 뉴턴 정도만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어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에서도 두 방향으로 나뉠 겁니다. 에이, 특수한 경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라는 말을 수없이 생각하고 찾아내려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열린 마음과 어떻게 하면 습득할 수 있을까? 라는 태도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몰입은 어떻게 하는 거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몰입으로 진짜 삶이 바뀔 수 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보면 더 가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몰입 시작한다고 해서 깊게 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겠죠. 그렇다면 몰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몰입에 들어가기 위해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려면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 준비가 되겠죠. 문제를 설정할 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서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을 선택하고, 난이도는 높지만 중요해서 푸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절실함의 정도가 클수록 몰입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몰입적 사고를 시도하기 전에 내가 설정한 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야 합니다. 관련 도서, 영상, 참고자료 등을 이용해서 관련 지식을 쌓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취미나 운동을 할 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나 골프 같은 스포츠를 처음 하는 사람이 게임을 한다고 해서 바로 경기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배움, 지식, 경험이 어느 정도 쌓여야 몰입하기가 더 쉽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몰입에서 중요한 것은 환경 설정과 운동인데요. 한 가지 문제에 몰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자극적인 뉴스나 소식, 그리고 집중을 깰만한 대화는 가급적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혼자만의 공간에서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곳일수록 집중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몰입이 극단적인 두뇌 활동이기 때문인데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생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자신감, 의욕, 컨디션이 오르면서 몰입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몰입을 처음 시도해보는 경우에는 완전한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데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단 몰입 경험이 생기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여러 번 몰입해서 익숙해지면 3일이면 충분히 몰입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첫날에는 문제를 생각하려고 해도 다른 잡념이 떠오르면서 집중이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첫날에는 보통 잡념을 털어내고 자세를 만드는 거죠. 설정된 문제를 메모지에 써서 눈에 띄는 곳에 붙여놓으면 그래도 설정된 문제를 생각하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일은 방지할 수 있고 잡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몰입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첫날에 한 번에 몰입해서 끝내버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러다 선점에 빠져도 우리 뇌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합니다. 둘째 날도 첫날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노력으로 생각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도 보통 첫날보다 잡념에 빼앗기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몇몇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거나 결정적인 아이디어는 아닌 경우가 많죠. 이게 점점 지루해지고 답답해지면서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럴수록 천천히 생각함으로써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면 몰입이 50% 정도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신다거나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셋째 날부터는 주어진 문제를 생각하기 쉬워지는 단계인데요. 이때부터는 단순한 행동을 하면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생각을 유지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오기가 수월해집니다. 이 상태가 되면 70에서 80% 정도 몰입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느껴지면 몰입의 90%에 이른 것이고 이제 나오는 아이디어들은 전보다 가치 있는 아이디어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점점 자동 몰입 상태에 돌입할 수 있게 되고 문제를 해결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몰입을 겪다 보면 이 자신감은 또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선순환을 그리며 인생에서의 모든 고민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겠죠. 뇌는 자신감이 차있기 때문에 안 풀릴 문제도 자신감 하나로 풀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환을 한번 타는 것입니다. 처음은 어려울 수 있어도 첫 관문을 뚫어낸다면 우리가 기존에 해결하려고 시도도 안 했던 엄두도 안 냈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의 길이 더 다양하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학생이건 회사원이건 사업가이건 어떤 위치에 있든 다 자신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있고 몰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직접 책을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권의 책을 읽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면 더 크고 좋은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